주식장은 쉬어가도 인사이트는 계속됩니다. 진짜 공부할 시간이죠. 자, 상한가 막내 아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상한가 막내 아들을요, 한 주 동안 증시 체크해 보고요. 또 프로님만의 기법 강의와 히든 종목까지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복귀해 보시고 다음 주도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 이슈 때문인지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루 빼놓고 계속해서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년 6개월 만에 3,000피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 800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로 어제도 지수를 상승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것인지 저희 상한가 막내 아들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 만나보셔야겠죠? 자, 커피계 바리스타가 있다면 또 주식계의 바리스타는 이분이 아니겠습니까? 송진 프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좀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6월에는 여러분들이랑 이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제 6월 말 열심히 좀 모아가면은 7월달에 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또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저랑 같이 7월에도 큰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6월에 또 이제 준비를 해서 7월에 든든하게 가져가 보자 하셨잖아요. 처음 나오셨을 때도 이제 6월 든든하게 챙겨드리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 나오셨었는데 그때 주셨던 이제 공략 종목들 수익률을 쭉 봤더니 전부 다 상승 중이더라고요. 수익을 보신 거죠.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히든 종목이죠. 저희 히든방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이 무려 40%가 넘어서 50% 가깝던데 어떻게 된 거죠? 그 종목이 뭐였죠? 그 종목이 네. 실리콘2였었는데요.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는 4월 달에도 크게 수익을 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다시 한번 화장품의 시즌이 돌아올 수가 있으니 5월 달에 꼭 모아가지고 6월 달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런 종목 오늘도 제가 또 가지고 왔으니까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시 한번 7월 달까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만은 정말 확실하게 지키신 바리스타입니다. 그때 많은 분들 기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셔서 기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도 저희 기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달도 기대하면서 일단 이번 주 또 증시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좀 시장 보셨을까요? 뭐 일단은 다 같이 모든 분들이 다들 생각을 할 건데 우리 증시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일단 지수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게 일단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특히 코스피 쪽이요. 그리고 코스닥도 물론 코스피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을 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저점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차트만 볼 게 아니고요.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21년도 우리 그 유동성 장세였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던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이 수급의 주체가 개미 운동, 동학 개미 운동으로 표현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 연초에는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하방에서부터 반등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5월 이후부터는 10개월 동안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자, 지금 6월까지 지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개인이었던 21년도와 비교했을 때 탄탄한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글로벌 지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던가 중국, 일본, 대만에 비해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 리스크라던가 자, 이런 거에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선택한 거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 순환 장세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 빼먹긴 했는데 자, 조방원으로 대표가 되는 이 조선, 방산, 원전까지
강력한 시세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고 특히 이제 전력, 화장품 그리고 엔터 등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리고 앞으로 호황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그런 섹터들로 자, 주도주 순환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주도주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은 대형주입니다. 자, 방금 전에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가 자, 대형주로 수급이 몰려들면서 대형주가 상승을 하며 지수를 끌어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형주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퍼질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대형주도 당연히 주도주도 당연히 포트에 편입을 하면서 코스닥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는 중대형주들이 있거든요. 이 중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외국인 수급 자체도 원래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작은 소형주들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큰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수급 또한 앞으로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줄 수 있다라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 개인 매수세도 최근 들어가지고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차익 매물을 내놓더라도 개인들이 밑에서 받아주면서 이 하방 경직성을 가져가고 있는 증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상방 요인은 역시 이제 우리는 국내 요인이 가장 컸었어요. 이 상법 개정 등 이 정부가 증시라던가 경제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으로 큰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면은 자, 하방 요인은 이제 국외에 있습니다. 국외에. 자, 중동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해서 좀 장기전으로 좀 나갈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하방 요인이 작용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특히 이제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 유가 상승 우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이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은 했었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보면요. 자, 이 중동 리스크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다가 이제 2주의 기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2주 안에 이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다. 코스피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서 3,000포인트 근방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도 염두는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히든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단타 종목들도 저희 최석현 프로께서 잡아주시거든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LG CNS 8% 수익이 났었고요. 신라섬유 당일 공략해서 17% 가까운 수익이 났었습니다. 자, 18일 같은 경우에는 자, YG넛, 알체라, LG CNS, 신플랫폼 전부 이거 토요일날 최석현 프로님께서 자, 어떤 얘기했어요? 이명박 대박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섹터가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 자, 이게 이제 AI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AI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토요일에 얘기했던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AI 강조, 특히 이제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 매수하고 나서 2거래일 만에 40% 가까운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 정말 강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원전이죠. 그리고 이것도 AI, 그리고 이쪽은 이제 미디어 관련주, 엔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자, 주도주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1월이죠. 25년도 1월에 LIG 넥선, LS 일렉트릭 매수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냈었었고요. 그리고 2월 같은 경우에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강한 134% 최근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자, 세트레가이도 15% 정도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자, 4월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 잡아가지고 66% 상승을 보였었고 자, 5월에는 효성중공업 지금도 보유 중이고 지금은 70% 가까운 상승률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많이 잡아드리니 여러분들 보신 분들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월요일날 이런 종목들 저랑 같이 매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공략했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현재 7% 가까운 상승률 기록 중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마린솔루션도 제가 방송에서 공략으로 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2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히든주였던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자,
44%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 최근 같은 이런 시장 강세에서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저와 함께 매수 안전하게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남은 6월 어떤 종목을 모아가야 되냐? 제가 여기 힌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방송 끝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 나오셨을 때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100% 적중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히든방에서 공개했던 종목의 수익률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아무래도 이 히든방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 또는 디테일한 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히든방에 지금 또 들어와 주시면 될 텐데요. 사실 지금 대형주 위주로 강세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뭐 아직 가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이 대기 중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글로벌 악재들이 수면 위로 또 올라온다면 우리 증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동 리스크가 2주 안에 협상이 나올 텐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또 흔들리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조금 든든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여러분들 시장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히든방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 통에 큰 글씨로 나가고 있죠. 샵 3989번으로 송진이라는 두 글자 써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완료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는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지금 화면에 그냥 카메라 대주시면요. 그 카메라 화면 위로 조그맣게 글씨가 뜨거든요. 그 글씨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니까요.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조금 더 편하신 방법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면 월요일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 송진 전문가와 함께 저희 시장 든든하게 대응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 순서가 좀 빨리 넘어가서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와 상단에 문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큰 화면 띄워드릴 때 카메라로 촬영해 놓으셨다가 하나씩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또 기법 강의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바리스타님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 기법 바로 있잖아요. 커피잔 매매였나요? 네, 커피잔 패턴. 네, 이 손잡이 그쵸? 네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주식 내가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쉬운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셔가지고 공부해 두신다고 하면은 향후 이제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패턴이니만큼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별명이 주식계의 바리스타입니다. 뭐 제가 커피를 잘 만들어서 바리스타가 아니고요. 제가 공략하는 이 커피잔 매매법에서 나온 이제 별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커피잔 매매 비법은 필승 매매 공식입니다. 사실상 확률적으로 90% 이상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는 거고요. 제가 서두에 아까 전에 1월 달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수익을 냈던 종목들 크게 올라갔잖아요. 크게 상승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 이 커피잔 매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차트에서 이 모양이 나올 때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커피잔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히든방에서 계속 안내를 도와드리니 이거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잔 패턴은 일단 이게 여러분들 커피잔 모양이지 않습니까? 커피잔 모양인데, 자, 이거를 차트에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라는 가정하에서, 자, 여기가 커피의 컵이 되는 거고요. 커피잔에. 그리고 이 부분이 손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가 하락하던 차트가 바닥에서 횡보 구간을 거쳐가지고 상승을 할 때, 자, 이 고점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커피잔 매매 비법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림 장난을 치는 매매 패턴이 아니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투자 심리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차트라는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렇게 반영된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투자자의 심리가 발현이 되는 게 이 커피잔 매매의 비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강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여기서 이제 눌림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데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물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해가지고 자, 바닥을 뚫고 이제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장기간 박스권 횡보를 거칩니다. 자, 박스권 횡보라고 하면은 뭐 짧게는 한두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길면은 2, 3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잔에서 이 바닥권 횡보가 나왔던 종목들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어떤 모멘텀들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슬슬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자, 반등을 했을 때 과거의 고점 부근에서 심리적인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여기서 밑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쪽에 대한 부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손잡이가 만들어졌을 때 자, 추가적인 모멘텀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돌파를 할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돌파를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이 고점이 최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잔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최근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히든방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는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4월 9일이죠. 상호간 세일 날 바닥을 한번 찍었죠. 자, 여기가 커피잔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컵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고점에서 아까 커피잔 패턴의 제가 그림이랑 똑같죠.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더라. 저항을 맞고 밀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를 관심 종목으로 놓고 이 효성중공업의 모멘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는 이 자리 48만 원 부근을 돌파할 때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때 추천이 나갔었고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크게 상승이 나왔고 놓쳤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도 다 매수를 진행을 시켜드렸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잘 보이실까요? 조그만데 여기. 거기가 시작점인 거죠? 예, 제가 아까 그렸던 이 커피 잔이 여기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니 보세요, 여러분들. 5일선 타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점 돌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어디 네.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를 돌파할 때 네. 매수가 들어가니 이 노란색 자리부터 해가지고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커피잔 위치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 봤던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니까 자,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리죠. 근데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니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방송 출연해가지고 드렸던 이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커피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고점 부근에서부터 이러한 커피잔 컵이 완성이 됐던 거고, 자, 여기가 손잡이가 나왔었는데 이 고점을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다려 보는 겁니다. 기다려 보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아마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 돌파가 나왔으니 빨리 매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자, 6월 5일까지 이제 18만 5,7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이실까요? 여기거든요. 네. 우리가 봤던 자리들이 정확히는 컵은 여기였던 거고 네. 손잡이가 여기서 눌렸다가
돌파를 한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토요일 날 5월 말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자, 이 자리에서 우리 공략 계속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기서부터 크게 상승을 하면서 6월 13일 날 21만 3천 부근까지 상승을 하면서 14% 20% 이상 수익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고 매수를 네. 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따가 제가 또 이제 그 공략주를 하나 가지고 온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5월 30일 날 실패 예시로 갖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돌파가 나왔군요. 네, 이제는 나왔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것도 제가 이따가 공략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컵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가 이제 방송했던 날이었고 그 다음 주에 매수가 들어갔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데 자, 이 자리에서 6월 20일까지 34,450원 상승이 나오면서 대략 7%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지금 매도를 아예 안 했어요. 매도를 아예 안 했고 혹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아드릴 거니까 일진전기는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다라고 머릿속에 두시고 들어오셔서 일진전기 저랑 같이 공략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리콘2 히든주였지 않습니까? 자,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컵 사이즈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크게 간다, 신고가 간다라고 그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전고점에서부터 따지고 보면 이만한 컵이 완성이 됐던 종목입니다. 이 기간 동안이 거의 1년 가까운 1년 가까운 기간, 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됐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힘을 축적을 했던 종목이니만큼 이번에 나오는 돌파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돌파가 나올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컵이었고 돌파 나올 때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근데 이쪽에서 잡았죠.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 잡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 우리가 방송 기준 그 다음 주 월요일 저 따라서 매수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신고가 여기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면서 자, 6월 11일 63,35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역사상 신고가까지 썼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44% 상승이 나왔는데 자, 이 커피잔 패턴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커피잔 패턴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매수 타점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52주 신고가 그리고 역사상 신고가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커피잔 매매 비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필승 매매 공식이다라는 거고요. 자, 커피잔 종목 발굴 히든방에 입장하시는 분들 제가 이 공략 방법도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입장 방법 꼭 듣고 입장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랑 커피잔 매매 공부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잔 매매 비법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준비한 히든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게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포인트인데 사실 이 포인트는 알지만 우리가 그 포인트에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매도 버튼 누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이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 든든하게 저희 바리스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히든방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송진이라는 두 글자만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바로 입장 완료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지금 화면에 크게 나가고 있죠? 카메라 실행하셔서 카메라를 화면에 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역시나 입장이 완료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주말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면 월요일부터 저희 송진 바리스타와 함께 시장 대응 든든하게 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한가 막내 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들 히든방 입장하셨나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속속들이 들어와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들어오셔야 월요일부터 시장 대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여 방법 빠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큰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렸지만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랄게요. 샵 3989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내용에는요. 송진이라는 두 글자만 입력을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입장이 완료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QR코드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을 하셔서 지금 화면에 가져다 대주시면 그 링크가 뜰 겁니다. 화면에.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와 주시면 역시나 입장이 완료입니다. 이렇게 문자 방법과 QR코드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들어오셨다가 잠시 기다려주시면 월요일부터 시장 대응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2 같은 종목은 또 히든방에 들어오셔야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도 이 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2 외에도 다른 여러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실리콘2 같은 히든 종목들이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커피잔 매매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커피잔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손잡이가 나올 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런 흐름들, 매수 타점 이런 부분도 히든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저희 바리스타와 함께 또 다른 강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이 커피잔 매매 패턴은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 종목의 이런 패턴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먼저 이제 예측을 하는 매매 비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상당한 상승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하시고 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제 52주 신고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 이거 이제 신고가 갔으니까 내가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좀 무섭잖아요. 차트 보면 이제 고점에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은 자, 유동성이 아직도 풍부하게 공급이 된 시장은 아닙니다.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주 섹터가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52주 신고가 종목을 내 계좌에 지금 포트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자, 시장에 상당히 지금 소외를 당하면서 시장은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지?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52주 신고가의 의미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내가 52주 신고가 간 종목들을 분석을 하거나 혹은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미리 매수를 해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최근 시장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2주 신고가, 자, 상승장에서 52주 신고가가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이론을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52주 신고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52주 신고가를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라는 의미는 자,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주식시장은 1년에 약 52주간 열린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이 52주 신고가의 정확한 의미는 1년 동안 가장 높았던 가격을 돌파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6월 2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6월 21일까지 해서 여태까지 1년 기간 동안에 가장 높았던 이 주식의 가격을 돌파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년 동안 가장 높았던 가격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결국 이 종목이 무언가 엄청난 이벤트가 발생됐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다라는 건요. 강한 상승 신호를
이게 여기서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요.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순간 강한 상승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주가에도 이제 사겠다고 하는 수요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가장 높았던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건 그때 매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과거의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키면서 올려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 신호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상승장에서 52주 신고가 부근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고점 신호다라고 매도를 하는 운은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이 심리적 이정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주식에서 가격을 정하는 거는 심리입니다.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건 나쁜 주식이건 간에 어떤 기업이건 간에 결국에 현재 이 주식의 주가를 결정을 하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52주 신고가가 의미하는 이 심리적 이정표는 어떤 것이냐면은, 자, 과거에 높았던 고점, 여기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 주가에 대한 심리가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자, 돌파 이후 52주 신고가를 썼다라는 얘기는요. 돌파 이후에도 이 시장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52주 신고가라고만 검색을 해도 요즘 시대에는 자, 증권 정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52주 신고가 나왔던 종목들이 싹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이 뭔지 하고 검색을 했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 종목들을 지금 추천을 해주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들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뉴스만 검색을 하더라도 자, 카카오뱅크도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금요일에 갔고요. 삼성 SDS, 두산 퓨어셀 등등등 뭐 종목들 이름들이 이 검색만 하더라도 관련 뉴스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단어가 이 52주 신고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2주 신고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52주 신고가는 이 주식, 당 주식의 퀀텀 점프를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만 원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던 주가가 있었는데, 자, 이 고점 10,000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요. 이 기업이 이제는 5,000원에서 만 원에서 5,000원에서 만 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아니고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는 2만 원, 3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퀀텀 점프라는 건데요. 자, 심리적인 저항을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스에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관련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쉽게 유입되면서 강한 시세가 출현이 될 수 있는 게 이 52주 신고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52주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무턱대고 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패턴이 바로 이 커피잔 패턴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피잔 패턴으로 종목을 아래에서 돌파가 나올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미리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 대형주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과거 이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컵을 보자면요.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였는데요. 자, 여기가 컵, 그리고 여기가 손잡이 부근이죠. 그래서 22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할 때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요. 자, 6월 17일 기준으로 이제 26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커피잔 패턴을 발견을 해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자, 52주 신고가가 나오면서 정확히는 역사적 신고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커피잔 패턴이 나왔던 종목이었고, 자, 커피잔 패턴이 나온 종목을 이 자리 돌파할 때 매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52주 신고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승세가 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 잠깐 제가 짚어드리고 갈 건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자리에서 컵이 나왔습니다. 컵이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손잡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돌파가 못하니까 이렇게 한번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잡이로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고점을 저번 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돌파를 했다가 지금 눌렸거든요. 그래서 자, 월요일 날 당장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시장에서 마켓 메이커들이라던가 투자자들이 이 종목 이제 돌파가 나왔네, 더 갈 수가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또 늦지 마시고 이 종목은 꼭 매수를 해서 저랑 같이 7월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6월 이제 새로운 대박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히든주에서 1차 매수는 진행이 됐어요. 1차 매수는 진행이 됐는데 월요일 날 추가 매수 공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딱 대기하고 계시면은 제가 이 종목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북미 수출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자, 3분기에 이제 건설업 회복 타이밍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유동성이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는요,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건설 경기도 살아난다라는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관련주로서 제가 최근에 건설주들도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자, 건설 관련주로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종목 입장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앵커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52주 신고가가 나온다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52주 신고가를 향해 가는 종목들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매수 자리를 잘 잡아야 이 상승세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상승세가 또 계속해서 그 종목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갑니다. 우리 장에서는. 그래서 저점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와 테마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종목이 수익이 나왔을 때 언제 어떻게 내가 매도를 할 것인가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시장 공부를 하고 시장의 이슈도 챙겨야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할 수 있는데,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기사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개인이 혼자 어떻게 또 다 챙기겠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든든한 멘토와 함께 히든방에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로 참여하시는 방법입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샵 3989번으로 송진이라는 두 글자 입력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그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완료니까요. 월요일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바로 QR코드죠. 휴대폰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에 대주시면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입장이 완료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천천히 하시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방법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QR코드를 통해 들어갈 것이냐, 두 가지 방법 중에 정하셔서 하나씩 해보시기 바라고요. 놓치셨다면요, 저희 통화면으로 보내드리는 부분 사진을 찍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이 QR코드 인식해 주시거나 또는 문자 보이시죠? 이 문자로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요. 지금 우리 증시가 분위기가 좋을 때 더 큰 수익 든든하게 내 계좌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대망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서 살짝 히든 종목 힌트 주셨잖아요. 오늘 어떤 공략 종목들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히든주 공략이 앞서가지고 제가 저번처럼 공략주 2개 또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6월 그러면 6월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리고 7월 주목해야 할 주식에 대해서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결국에는 주도 섹터입니다.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섹터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겠다라는 얘기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효성중공업 제가 이제 하나 잡았었는데, 자, 일진전기도 이제 전력기기에 속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클에서 최대 쟁점인 이 전력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전력기기가 향후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향후 3년간 계속해서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들이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력기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거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자, 반도체도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유심하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미국에서 이 반도체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미국산 장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7월 달 계좌 수익률이 크게 바뀔 수가 있다. 이거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조방원처럼 조정이 혹시 온다라고 했을 때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종목이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로봇과 AI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에서 실질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로봇 AI에 대한 수요 매수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엔터랑 화장품은 한한령 해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바뀐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어느 정도 그래도 외교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도를 두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있고, 자, 엔터, 화장품, 전력기기, 조방원 모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실적들이 따라와주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코스피 강세 지속 시에는 이런 현재 업황이 호황인 주도주에 대한 매수를 우리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 수급 유입 시에는 자, AI라던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남들이 예스 할 때 노를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가 까딱하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는 거기에 순응을 하고 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들을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주식들을 올라타야 된다,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 많은 데서, 자, 물방 고기만 장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가 많은 데에서 종목들을 낚아채야 되는 그런 7월 달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갖고 온 종목 첫 번째 HVM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우주 방산 섹터입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이렇게 컵을 만들었고 현재 손잡이가 돌파가 6월 18일에 진행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눌림이 살짝 나오고는 있지만 28,100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뿐만 아니고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HVM의 최고가는 올해 2월 14일에 34,2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상승 돌파가 나와서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2월 14일에 이 34,250원이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를 쓸 수가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첨단 금속 소재 개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소재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주 개발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여러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 최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 첨단 금속 소재 개발 업체인 HVM의 업황 앞으로의 실적에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이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성장 단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퀀텀 점프이죠. 그래서 주가도 결국에는 성장하는 기업에는 주가도 결국엔 따라가게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죠, 카이,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제로 직접 그 매출처를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기업에도 고객사를 두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HVM 7월 달에 정말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히든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말에 와가지고 방송하면서 자, 이 실패 예시라고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실패 예시. 자, 여기 보시면은 컵이 나왔는데 돌파를 못하니 이렇게 떨어지지 않느냐.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했으니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 커피잔 패턴에서의 이 돌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면서 이 예시 종목으로 보여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그날도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당장은 여기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고 또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곤 있지만 이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컵이 만들어지고 이 자리가 떨어졌던 자리들인데요. 이 자리를 지금 현재 강력한 저항이 있던 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최근에 돌파를 했다. 돌파를 했고 현재 보면은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게 좀 보이실까요, 여러분들?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 아까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이 5일선 이탈 없으면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로 현재는 5일선을 타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매매 타점이 나왔던 거고 매수 타점이 나왔던 거고 현재 좋은 흐름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쓴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자, 반도체 사이클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분기부터는 낸드 값이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낸드 값이라던가 디램 값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사이클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격인데요. 이 낸드 값이 3분기 들어서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황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 자, 이수페타시스는 이 고다층 PCB를 생산을 합니다. 이걸 이제 MLB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 PCB가 아니고 이 MLB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MLB는 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장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PCB 인쇄로 기판이라는 거는 반도체 칩의 이 기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라던가 MS, 엔비디아 등의 빅테크 고객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이 한번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6월 그러면 이제 히든주인데요. 자, 히든주 빠르게 보겠습니다. PBR이 0.7배의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회복 타이밍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들어오시는 분들 월요일에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QR코드 또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3989번으로 송진 보내주시면 저희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